어느덧 우울이 뿌리를 내렸습니다. 우울증이라고, 나 우울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런 것보다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, 왜 세상에 진짜 나밖에 없는 것 같고, 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우울감이 있으면요, 진짜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치우기도 싫고, 솔직히 말하면 머리 감는 것도 싫고요, 세수하는 것도 싫고,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진짜 뭐라 그러지?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, 문도 솔직히 잠가 놓은 상태에서 다 내려놓고, 이거 문 다 닫아놓고 거의 그렇게 있어요.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애기 옷 입히고 나가도요,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 우리 애만 이렇게 꼬질한 것 같지? 왜 나만 이렇게 꼬질하지? 딴 엄마,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하나도 아니라 둘이나 있는데 저렇게 이뻐 보이고 저렇게 건강하게 잘 웃고 저런데 왜 나만 이러지? 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.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짓누르는 것일까요?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? 집에서 애기 본다고 했는데 애기도 잘 못 보고, 그것도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, 그렇다고 뭐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내가 뭐 음식을 너무 잘해서 뭐 애기 음식을 너무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, 막 여러 가지가 교차되면서 나라는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, 점점. 마음속 이야기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괴로움을 입 밖으로 털어낼 수 없었습니다. 괜히 우울하고, 괜히 그런 게 애들한테 알려질까 봐 좀 겁나고, 친정 가서는 또 엄마, 이제 언니 다 걱정하니까 또 웃게 되고, 그러면서 되게 막 즐거운 척, 그다음에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, 막 이런 척을 또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. 집에 들어와서 밖에서는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, 그리고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상처난데 곰듯이 골망하고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니까, 그래서 더 이렇게 깔아앉고 더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. 나도 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,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딴 사람들은 잘 살아가겠지, 막 이런 생각? 그런 생각도 하고, 진짜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. 근데 선생님, 저는 아이들 지금 두 집도 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다 걷지 않고 앉아 있을 때잖아요. 네. 저 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맨날 안아줘야 되고, 네, 들어줘야 되고, 네. 업어줘야 되고. 요런 때 왠지 나는 엄마 역할도 잘 못하는 것 같아. 나는 참 무능해. 이런 생각이 그 우울의 좀 약간 시작과도 좀 일치하지 않나,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이제 그 엄마 역할. 네.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저 사례분도 말씀하셨지만, 뭐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뭐 요리 또 음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대한민국 엄마들은 이제 또 학습 컨설턴트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게 애가 좀 이제 걸어다니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왜 우리 애는 말이 빠를까, 네. 뭐 느릴까, 뭐 그때부터 이제 뭘 동화책을 읽어줘야 될까, 뭘 해야 될까, 막 공부하는 것까지 막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? 네. 예, 뭐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학 공부하는 것도 잘 봐주고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고 사실 어렵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인 육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난 아닌가 봐라는 네. 그 마음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, 우리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밝게 웃는 예전에 그 예. 신혼 때의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, 이분이 지금도 괜찮아 보이시는데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우울해 보이시기도 하는구나라고 네. 생각이 들었거든요, 선생님. 그 우울증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울증입니다,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? 사실 그래서 한 번 딱 보고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. 네. 그 우울증이 나중에 좋아지는 것을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올 때 자기 그 전화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합니다.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상담을 하든 좋아지면은 얼굴에 그 눈초리나 눈가의 표정이 전혀 달라져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사진을 자기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서 비교해 보면은 네. 전혀 달라지고요.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보통 우리가 우울하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. 우울한 일이 있을 때는 우울해야죠. 그러니까 뭐 아이도 낳게 되고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으면
우울해야죠, 당연히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든지 너무 오래 가서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의 노릇을 잘 못할 때 네.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네. 그래서 저는 우리말로 어떤 사람 구실을 한다. 왜 뭐 부모 노릇을 한다. 또 엄마 역할을 한다.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노릇이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면 네. 그거는 우리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. 음. 아, 이것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그 그림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. 어떤 우울할 만한 실패나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뭐 일정 기간 우울한 거는 우리가 정상인데 네. 문제는 이제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한두 달이 지나도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될 때 그런 때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가 있죠. 네,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다 나는 우울증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우울한 감정인가 네. 아니면 정말 병적으로 우울증에 접어든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네요. 출산 후에 대개 한 뭐 1, 2주 정도 네. 또는 2, 3주 정도 내가 막 자신도 없고 애 얼굴 저 어떻게 키우지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다. 이런 정도는 이제 되게 그러다가 넘어가거든요. 네. 많은 사람들이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 한 달, 두 달 계속된다든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망상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찰을 빨리 받아야죠. 그렇군요. 자, 우울감 때문에 혹시나 고민하시는 우리 어머님들한테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, 선생님. 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만든 건데요. 네.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질문에 예, 아니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. 네.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도 함께 좀 해보세요. 네. 네. 화면에 안 나오네요. 네, 나와줘야 슬프거나- 되네. 한번 읽어볼까요, 그러면? 네. 슬프거나 짜증이 납니까? 나나요? 네. 쭉 있습니다. 한번. 네. 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하기 싫고 흥미가 없습니까? 최근에 체중이나 식욕이 변했습니까? 잠을 잘 못 자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오래 잡니까?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네요, 그렇죠. 선생님. 전과 비교해서 네.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예라고 하는 건데요. 네네. 이 10개 중에 5개 이상에서 네라고 대답하면 네. 우울증이 의심된다. 우울증이다가 아니고요. 네네. 우울증이 의심되니까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아니 예전에 제가 저희 작가분께서 이제 저희 같이 60분모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7개가 나왔었대요.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대요. 그러니까 한 3년 전쯤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둘째 낳고 뭐 얼마 안 되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. 근데 오늘은 해보니까 뭐 너무 오래 자나요. 뭐 이런. 이제 그동안에 네.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. 그런가 봐요. 선생님 애들도 적응이 크고 되고. 하면서. 원래부터 네. 잠이 많은 사람이면 여기 해당이 안 되죠. 많이 자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네, 아니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, 저는 네. 일단 참 좋네요, 네. 선생님. 이런 체크리스트가 뭐 별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제 자기는 알거든요, 자기 상태를. 네. 그러니까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할 때는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 늘어났네. 네. 이런 것을 본인이 알 수 있고요. 아, 네. 아까 그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우울증 그 진단을 하는데 참고하는 검사지가 있는데 굉장히 점수가 높았고 한 100명 중에 따지면은 이 불안이나 초조한 게 100명 중에 한 1, 2등 정도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. 네네. 또 자율신경 우리가 검사를 해봤을 때도 신경의 전반적인 활성도도 많이 좀 저하되어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특히 문제가 아까 그 체크리스트에 보면 나오지만 신체 증상이 많거든요. 네. 우울증은 기분의 병만은 아니고요. 몸으로 오는 증상이 많습니다. 이제 그게 되면은 이건 병이다.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잠을 보통 인간은 피곤하면 자게 돼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유 없이 잠이 안 오고 자도 금방 깨요. 또 깬 다음에 잠이 다시 안 옵니다. 그러면은 이것이 한 2주 이상 계속된다. 이거는 뭐 거의 100%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제 뭐 굉장히 생리불순, 두통, 또 여기 가슴에 뭐가 이렇게 꽉 막힌 네. 것 같은 거